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한 건 극우가 아니라 일반 당원과 국민들에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이었죠.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가족의 당원 게시판 댓글 의혹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송구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랬죠. 저는 이 사과를 보고 이거 정말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정치인이 송구하다 하면 일단 자세를 낮추는 건데 이번엔 뭐랄까 고개를 숙이면서 동시에 상대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메시지를 한번 제대로 회독해 볼까 합니다. 특히 한 전 대표 생각을 가장 가까이서 읽어줄 수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좀 길잡이 삼아서요. 이 사과라는 안개 속에 숨겨진 진짜 정치 게임이 뭔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 전 최고위원 말을 한번 따라가 보죠. 가장 먼저 짚는 게 사과의 대상이 다르다 이거더라고요. 이게 우리 가족이 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사과의 프레임을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거죠. 개인의 잘못이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전직 당대표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판을 바꾸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이요? 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다들 힘드신데 우리 당이 이런 논란으로 시끄럽게 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바로 이런 식이죠. 김 전 최고위원 설명에 따르면 일부 당 원로들이 국민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했고 그걸 받아들인 결과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한 사과가 아니라 그렇죠. 민심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었다. 뭐 이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의목 자체에 대한 인정은 싹 피하면서요. 맞습니다. 잘못해서 사과한다가 아니라 책임이 있기에 유감을 표한다. 이 뉘앙스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전자는 방어에 그치지만 후자는 정치가의 모습,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전 대표 측이 이 사안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김 전 최고위원의 말이 단순히 이런 방어에서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날카롭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칼을 꺼내서 역공을 펼치기 시작해요. 네. 엉터리로 사람을 제명한 것에 대해 당에서 사과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있느냐고요. 이걸 완전히 판을 뒤집는 발언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른바 피해자 프레임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해자 프레임. 네. 한동훈 전 대표를 논란의 가해자가 아니라 조작된 자료에 의해서 부당하게 공격받는 피해자로 위치를 바꾸는 거죠. 심지어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고 그걸로 윤리위가 열렸다는 주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논의의 축이 완전히 이동합니다. 한동훈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징계 절차가 과연 정당한가?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피해자 프레임이라는 게 대중에게도 설득력이 있을까요? 조작이라는 건 아직 한쪽의 주장일 뿐인데 자칫하면 너무 일방적인 사기 변명처럼 비춰질 위험도 있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메시지의 타겟 청중을 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타겟 청중이요? 네. 이 피해자 프레임과 조작 주장은요. 지금 당장 모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당내 지지층 그리고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내부 결집용이다. 그렇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우리가 지지하는 대표가 이렇게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서 내부 전선을 굳건히 다지려는 거죠. 일단 내부 단속에 성공하면 그 힘을 바탕으로 외부 여론전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 전 최고위원이 조작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사과를 강요하고 있다고 표현한 데서 그런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죠. 이 사과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죠. 바로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한 전 대표가 찾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건 또 어떤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이 방문 이슈는 현재 양측의 수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수싸움이요? 네. 당내 일각, 특히 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봉합하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만나서 대화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한 재선 의원이 단식장을 찾는다면 문제 해결이 더 쉬워질 수 있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고요.
악수하는 그림 하나가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는 정치의 오랜 문법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 주장에 대해서 개임을 하듯이 한다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더군요. 네, 그랬죠. 제명 피해자인 한동훈에게 가해자 격인 장동혁을 초자가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한 전 대표 측 입장에서 보면 이건 덫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과까지 하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 단식장까지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연출하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김 전 최고위원의 격한 반응은 바로 이런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한 전 대표 측 내부에서도 이걸 놓고 의견이 갈린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사안의 복잡성을 더해주는 겁니다. 찬성하는 쪽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사과까지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단식장까지 찾아가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면 여론전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장동혁 대표가 계속 버티면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거다. 즉, 징계 사태 해결의 공을 완전히 장동혁 대표 쪽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 정치적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정치적 도박이네요.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당신 차례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군요. 그렇죠. 방문해서 멋진 그림을 만들면 국면을 전환할 수도 있지만 만약 거기서 거절당하거나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면 오히려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 리스크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사과라는 큰 결단을 내렸는데 지도부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비판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추가적으로 저자세로 나가야 하느냐는 거죠. 한 친한계 외런이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아닌가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상대방에게 더 큰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죠. 그럼 현재로서는 실제로 방문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한 전 대표 본인이 주변의 이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으니까요. 현재 전략은 일단 사과라는 공을 던져놨으니 지도부가 그 공을 어떻게 받는지 지켜보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먼저 움직여서 내 패를 다 보여주기보다는 상대의 대응을 보고 다음 수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너무 수동적인 전략 아닐까요? 여론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먼저 움직여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압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점이 바로 한 전 대표 측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판을 흔들어야 한다는 공격론과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며 명분을 쌓아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전 대표의 다음 행보가 그래서 더 주목되는 이유죠. 결국 한 전 대표가 직접 올린 영상을 보면 이 모든 복잡함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하면서도 네. 동시에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 당권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아주 강하게 못을 박았단 말이죠. 사과와 반격이 한 문장 안에 공존하는 정말 보기 드문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 자체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해 주는 거죠. 나는 대의를 위해 사과하지만 당신들의 공격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니까요. 아하. 지지층에게는 우리가 물러서는 게 아니다라는 확신을 주고 지도부에게는 명분 없는 징계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를 동시에 보내는 고도의 정치적 수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사과인 듯 사과 아닌 메시지가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징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더군요. 그의 말을 빌리자면 사과를 하든 뭐 하든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흠집내기, 한동훈 공격하기라는 기본 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즉, 한 전 대표 측의 제스처와는 무관하게 지도부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는 예측이죠.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고 징계는 징계다. 각자 갈 길을 갈 거라는 전망이군요. 그렇습니다. 사과라는 제스처가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네요. 네. 김 전 최고위원이 근거로 드는 건 사과 이후에도 한 전 대표를 향한 죄명은 달라진 게 없고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역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보면 애초에 이 사과가 징계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징계가 강행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여론전에 포석을 깔아두는 의미가 더 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달하더라도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까 이번 사과가 갈등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2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공이었네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감을 표했지만 실제로는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명분을 쌓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굉장히 공격적인 정치 행위였던 셈입니다. 네. 이 사태의 핵심은 개인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쪽과 절차의 불공정함과 정치적 보복을 주장하는 쪽의 프레임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한 전 대표의 사과는 이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양측의 명분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다음 수순을 향한 치열한 탐색전의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 된 거죠.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사과는 종종 문제 해결의 만능 열쇠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를 보면 그 사과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오히려 더 풀기 어려운 매듭이 되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입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고개를 숙이는 형식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을 상대가 인정해 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진정성은 과연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